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일단은 프로세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제 프로세스 이전에 저희가 이게 Files and Directories 3번까지 했는데, 일단 이제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냥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함수들, 시간 관련된 함수들 관련된 건데, 네, 이제 사실상 가장 교수님께서 핵심으로 다루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쓱 보면서 정리를 했었을 때, 일단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두 개가 정확하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니까 그냥 바로 이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드릴게요. 네,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잠시 이제 마지막 수업이다 보니까 뭐 간단한 뭐 스몰톡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끝내려고 이제 수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프로세스, 컨트롤,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다뤄볼 겁니다. 자, 프로세스. 앞서 계속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현님 프로세스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실행 중의 프로그램입니다.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그 D램, 그러니까 저희 하드디스크에 적재가 이제 잘 되어 있는데,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실행되면은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개념이 이제 네 개가 생겨요. 이거 운영체제에도 나오는 개념인데, 이제 여기 써 있죠. 뭐 텍스트, 뭐 데이터, 스택, 힙, 이제 의미를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프로세스도 결국에는 어떠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영역에 이제 영향을 이제 서로 주고받는단 말이죠. 그 영역이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건데, 일단은 텍스트 영역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는 뭐 C 파일에 들어있는 그런 일반적인 코드, 생각하시는 그 코드 맞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인데 전역 변수래요. 일단 뒤에서 또 예시로 보여드릴 거고, 스택은 개념 저희가 뭐 데이터 구조 설계 시간에 충분히 배웠었죠. 이제 뭐 last in, first out 개념이고 이제 계속 쌓이는 거죠, 스택에. 그래서 함수를 콜할 때마다 이제 함수에 차례차례 쌓이겠죠. 뭐 메인 또 무슨 자기가 정의한 무슨 함수 이렇게 쌓이면서 이렇게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힙은 동적 메모리가 할당되는 영역입니다. 저희가 뭐 C 언어로 치면은 뭐 에멀로, 그 다음에 뭐 C++로 치면은 U, 그런 게 이제 뭐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는 그런 메서드들이죠. 그런 걸 사용했을 때 이제 힙 영역에 이제 할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는 PCB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룰 거고요. 네, 여기 이 코드는 그냥 앞서 제가 얘기했던 이 친구들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복사해서 가져가 볼게요. 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테스트 언더바 프로그램.c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C 파일이네요. 그리고 이 안에 이런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는 텍스트 영역에 할당이 될 거고요. 이런 전체적인 코드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라는 것은 전역 변수라고 있죠. 여기서 전역 변수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그 태웅님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A, B랑 글로벌 우리랑 네, 맞습니다. A랑 B랑 글로벌 언더바 VAR. 이 친구가 이제 전역 변수고, 그럼 이 친구는 어디에 할당이 될까요, 태웅님 혹시? 여기 중에서. 영역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요? 데이터 네, 영역에. 네네네, 맞아요. 데이터 영역에 이제 이게 전역 변수다 보니까 데이터 영역에 이제 또 할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선이 혹시 스택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쌓일까요? 일단 제 눈에는 두 가지가 보이네요. 메인이 먼저 쌓이고 네, 이제 테스트 펑션 함수를 콜할 때 테스트 펑션이 위에 쌓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택에 일단 메인 함수가 쌓이고, 그 다음에 메인 실행 중간에 이제 테스트 언더바 뭐 펑션,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와서 다 끝나고 이제 메인도 결국에 끝나게 되겠죠? 테스트 펑션보다. 그래서 얘도 끝나고 이렇게 스택 영역이 쌓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현진님 혹시 힙 영역에는 어떤 게 쌓일까요? 여기서 어떤 코드일까요? 힙 영역에 이제 메모리를 쌓는다. 여기 버프는 인트 MR로 네, 쪽. 맞습니다. 시언어다 보니까 에멀록으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고 있고,
힘 영역에 할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로 이제 어떤 영역이 일단 어떤 부분이 어떤 영역에 할당되는지 간단하게 개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눈에 약간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요거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뭐 프로세스가 된다 그런 느낌이고 프로그램은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디스크에 아직 그 상태로 데이터가 저장돼 있을 거예요. 저희 예를 들면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 일단 뭐 C 드라이브에 설치가 되죠. 네, 그리고 아직 실행을 안 한 상태로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뭐 C 드라이브에 그런 저장이 되는 형태고 그냥 리눅스에서는 얘는 당연히 그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영역에 나누어져서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는 앞서 보시다시피 뭐 코드, 데이터는 전역 변수. 근데 여기서 BSS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밑에 써 있는데 뭐 block started by symbol 이란 말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얘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텍스트, 뭐 데이터, 뭐 스택힙 이거는 운영체제도 나오고 이제 운영체제에서 뭐 어드레스 스페이스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중요하게 다루는 이 네 가지니까 얘네 중심으로 알면 되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데이터는 이제 전역 변수인데 초기화된 전역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얘는 초기화되지 않은 전역 변수를 의미해요. 그 차이고 그래서 얘를 결국에는 실행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프로세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는 현재 실행 중인 거니까 얘의 상태를 관리하는 그러한 자료 구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PCB라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의 줄임말이에요. 여기 써 있습니다.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 여기에 일단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그 현재 상태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뭐 텍스트, 데이터, 뭐 BSS, 스택힙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이제 실행 중이면은 저희가 컴퓨터 구조 가면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일단 저희가 실행을 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저희 드라이브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실행을 하는 순간 이제 여기 메모리 써 있죠. 메모리에 적재가 되는 형태예요. 로드가 된다. 디스크에 있는 거를 이제 메모리에 할당을 해서 이제 얘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디램이 저희 뭐 하드디스크 뭐 SSD 뭐 그런 애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또 예시 또 코드가 이거 터미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유닉스는 뭐 멀티태스킹 시스템이다. 멀티태스킹, 태스크는 일이고요. 근데 멀티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뜻은 결국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실행 가능하다라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터미널 창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했네요. PS가 이제 프로세스 스테이터스 줄임말 그 명령어를 하면서 -e 옵션을 붙여서 얘네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CMD가 그 수행 중인 커맨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현재 수행 중인 그냥 프로세스라 보면 돼요. 얘도 프로세스 다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다 프로세스고 배시도 결국에는 얘도 쉘의 일종인데 얘도 결국엔 다 프로세스예요. 리눅스는 모든 것을 파일로 관리한다고 했죠. 지금 방금 제가 다시 얘기했던 리눅스는 모든 것을 파일로 관리한다라는 말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게다가 유닉스는 이제 뭐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다. 뭐 시간을 나누는 시분할 시스템이다라고 하는데 시간을 나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면은 저희가 앞에 이 말과 이어져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얘네한테 공평하게 이제 CPU가 저희가 개수가 제한돼 있잖아요. 제한돼 있으니까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얘네 시간을 쪼개서 동시에 실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바로 타임 시어링 시스템인데 그래서 저희 눈에는 동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서로 이제 시간을 나눠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여러 개가 킨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저희는 CPU의 개수가 제한돼 있죠. CPU 개수는 제한되어 있고 근데 저희가 이러한 그 실행 중인 얘네가 프로세스예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인 그 프로세스인데 얘네가 이제 일을 하려면은 CPU 연산 처리를 해줘야겠죠. CPU가 있어야 얘네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CPU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이 그림상에서. 근데 멀티태스킹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A 프로세스가 처음에 이제 들어왔어요. 이게 Q인데 Q가 이제 뭐 first in first out이죠. 처음에 이제 A가 왔습니다. A가 와서 CPU에서 일을 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면은 저희 눈에는 뭐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하려고 그러는데 얘밖에 동작이 안 되네? 그럼 이게 더 이상 멀티태스킹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얘에게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로 할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는 0.001초 동안 실행을 해. 근데 그 안에 너 하려는 작업을 끝내지 못하면은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대기열의 맨 뒤로 가. 그래서 얘가 A가 다시 여기 A가 일로 왔죠. 다시 맨 뒤로 가. 그다음에 이제 C가 들어오겠죠. 너도 0.001초까지만 해. 근데 다 작업을 못 끝냈어? 너도 그럼 레디큐 뒤로 가. B가 오고 C가 오고 뭐 B가 오고 다시 B가 오고 그다음 다시 A가 오고 그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복을 해서 컴퓨터는 그게 가능하죠. 저희 눈에는 똑같이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연산을 이제 뭐 1초에 뭐 10억 번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 눈에는 그래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나눠서 작업을 하게 한다. 그래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쉬울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 네네. 만약에 저렇게 Q에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프로세스가. 만약 A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맞아. 0에서부터 1까지 수행을 해야 된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CPU에서 한 0.3까지밖에 못했어요. 네. 그 시간 내에. 그러면 다시 Q에 쌓일 때 그 0.3까지 진행한 것만큼 다시 쌓이는 건가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얘가 예를 들어서 총 1만큼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근데 네네. CPU에서 0.3, 그 특정 시간 내에서는 0.3까지밖에 못한 네, 거예요. 뭘 했네요. 네. 그러면 Q에 다시 가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C, B 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미 수행된 0.3 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 네네네. 맞죠? 당연하죠. 근데 저희가 결국에는 게임도 하면서 뭐 노래도 듣고 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얘는 이제 결국에는 계속 끝없이 갈 거예요. 총 수행할 시간이 한 개의 작업에 대해서는 뭐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뭐 노래를 예를 들어서 하나의 노래를 듣고 뭐 다른 노래를 또 들을 수 있겠죠. 다른 URL 타고 들어가서 결국엔 얘는 계속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이제 완전히 종료하지 않는 이상 작업 시간이 1이었다가 뭐 다 수행하고 나면 근데 저희가 또 뭐 다른 노래를 틀었다. 그럼 또 이제 할당이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거 이해하셨던 것처럼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전체 크기가 1이라면은 근데 얘는 0.3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제한된 시간 안에. 그럼 얘는 0.7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맨 뒤로 가야 됩니다. 네, 이해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 얘 얘는 놀랍게도 얘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지금 얘는 퀴즈인가? 퀴즈? 얘는 아, 얘도 무슨 시험에 나왔어요. 약간 운영체제랑 시스템 프로그램이랑 그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이 그림이 어딘가에 나왔는데 일단 어디 나온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얘는 반드시 외우세요. 얘 분명히 어딘가에 나왔는데 정확하게 언제 나온지 기억이 안 나요. 얘도 분명히 나와가지고 여기 안에 뭐 빈칸 안에 뭐가 들어가고 뭐 얘는 어떤 과정인지 다 써놓는 거 나오니까 얘도 그림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지금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빕니다. 자, 일단 이거는 프로세스의 뭐 상태 전이도예요. 프로세스가 뭐 상태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났을 때. 그런 프로세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 상태 전이도인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가장 먼저 저희가 뭐 스토리지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생깁니다. 처음에 생겼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은 가장 먼저 바로 CPU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레디 큐로 여기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레디 큐에 들어가서 레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나는 이제 CPU만 할당 받으면은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레디가. 그런데 이제 여기 화살표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로 레디 큐로 들어왔고 그래서 근데 이제 CPU가 이제 나 비었다. 일단은 다음 일 하게 아무나 와라. 그래서 제일 앞에 있던 걔가 A라는 애예요. 일단 A라고 할게요. 얘가 생겨서 레디 큐에 왔는데 얘가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 할당이 됐어요. CPU 안에 들어가가지고 러닝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열심히 뛰겠죠. CPU가.
그래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스케줄러 디스패치, 스케줄러가 뭐 할당된다, 뭐 스케줄러가 뭐 작업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CPU에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개념이 하나 들어가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IO 이벤트, 여기 써 있구나. 그 뭐 인풋 아웃풋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얘가 프로세스가 런닝 상태에서 웨이팅으로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입출력을 할 때는 CPU를 쓰지를 않아요. 일단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입력이나 출력을 할 때는 CPU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입력이나 출력을 할 때 여기 있으면은 CPU는 일을 안 하니까 손해잖아요. 시간적인 손해잖아요. 그래서 웨이팅이라는 상태로 이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CPU의 할당 데이스터스나 CPU에서 할당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CPU의 할당을 다시 해제한 상황인 거죠, 여기서. 그럼 얘는 여기로 왔으니까, CPU는 비었으니까, 다음에가 이제 레디 큐에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레디 상태에서. 그렇게 약간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뭐 IO 작업이 끝났다. 그럼 다시 이제 레디 큐 맨 뒤로 가가지고, 이제 이 CPU를 할당 받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당된 작업인 1이 다 끝났어. 끝났으면은 이제 더 이상 이 프로세스를 수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exit 끝냅니다. 프로세스가 끝납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실까요? 요 그림에서 이거 그림 잘 알아야 되는데. 음, 그 러닝 스테이트는 CPU 사용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딱 여기로 이제 얘가 A가 있을 때 여기로 이제 A가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러닝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얘네는 다 레디 스테이트. 그러면은 그 인풋 아웃풋이 CPU 사용 안 한다 했는데 네네. 그 러닝 갔다 웨이팅 갔다 다시 레디로 간다 했잖아요. 아닌가? 웨이팅에서 레디 갈 때 완료로 되는 건가? 네, 그 웨이팅 상태가 이제 나는 IO 작업을 수행 중이다 라는 의미로 상태가 이 상태고, 그 다음에 작업이 아, 완료됐을 때 이제 레디 큐에 맨 뒤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저 하나 또 빼먹은 게 있는데, 이제 만약에 아까 제가 타임 쉐어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서우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시처럼 1만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CPU가 너는 0.3만 이제 수행을 해라.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다시 맨 뒤로 가. 레디큐 맨 뒤로 가. 라고 이 프로세스에 뭐 인터럽트라는 신호를 보내요. 일단 너 이제 중단한다. 그러니까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얘를 이제 쫓아내는 거죠. 너 이제 일 그만해 하고 이제 쫓아내요. 일을 0.3만큼 하다가 쫓아냅니다. 일로 다시. 그래서 다시 이제 레디 상태로 간다. 이 의미예요. 이게 타임 쉐어링. 여기까지. 얘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얘네 다.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화살표도. 그, 일단은 김태수 교수님 시험 문제 특징이 페이크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이거 그림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이 이제 기억상에 뭐 어느 U는 이 위치에 있었고 뭐 터미네이트는 이 위치에 있었고 뭐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다 똑같이 잘 적었어요. 다 똑같이 적었는데 채점하고 이제 시험 문제 이번에 쉬웠다. 괜찮았네? 하고 이제 다들 이제 나 되게 잘 본 것 같다. 나쁘지 않다 그랬는데 시험 문서가 나오면은 다들 반타작 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교수님이 이거 만약에 그림을 낸다 하면은 얘네 화살표 있다 했잖아요. 화살표. 화살표를 지금 거꾸로 해놔요. 이쪽이 그러면 답이 터미네이트겠죠? 이쪽이 6, 이 화살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6겠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두세요. 그렇게 다 틀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김태수 교수님 문제가 뭐야 생각보다 쉽네?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거. 그걸로 이제 에이블이 갈리게 됩니다. 그런 걸 잘 견디셔야 돼요. 네. 네,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림을 뭐 당연히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냥 무조건 그냥 문제를 두 번씩 읽으세요. 꼼꼼하게 보세요. 꼼꼼하게 보는 걸 추천드려요. 분명히 페이크가 있습니다. 쉽게 풀리면은. 그리고 일단 프로세스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를 다뤘죠. 뭐 프로세스 ID라는 말이 있어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뭐 모든 프로세스는 뭐 공유한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은 이제 아이디 이거 그 아이디를 이제 재사용한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
프로세스 아이디를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할당받아서 이제 얘가 번호가 다 있겠죠. 근데 이제 엄청 많아져요. 프로세스 동시에 엄청 많다고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3번이 끝났어요. 3번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프로세스가 생길 때 3번이 비어있으니까 가장 앞에부터 잘 채워서 이렇게 돌려 쓴다. 네, 재사용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프로세스 번호를 반납해서. 그 얘기고. 얘는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그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이제 존재하는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켜져 있는, 처음부터 이제 돌아가는. 걔가 뭐냐?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프로세스 제로. 얘는 딱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시스템에 관련된 프로세스다. 뭐 커널에 대한 부분이거나 이 커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실 텐데 이건 운영실에 가서 배울 텐데 커널은 이제 뭐 리눅스의 약간 좀 깊은 약간 시스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 관련된 프로세스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1이 이니 프로세스 얘는 알아야 돼요. 얘는 일단은 여기서 보니까 슬래시 뭐 sbin 슬래시 init 근데 이게 파일이잖아요. 이 경로 안에 있는 파일인데 얘가 프로세스래요. 이 파일이 왜 프로세스일까요? 서원님 뭔 것 같으세요? 왜 얘가 프로세스일까요? 파일인데 음. 그냥 파일인데 얘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래요. 왜 그럴까요? 파일인데 어떻게 프로그램이지? 파일인데 왜 프로세스지? 라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혹시 그건가? 그 리눅스에서는 다 파일로 관리돼가지고 다 파일로 관리돼서 얘도 프로세스도 결국에는 파일로 다뤄진다라는 말씀이세요? 확신은 없지만 그렇지 네, 않을까요? 맞아요. 얘가 앞에 제가 강조를 했었죠. 요 앞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일단 리눅스에서는 모든 것이 파일로 다뤄진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저희는 약간 좀 생소하죠. 저희가 윈도우에서 파일은 그냥 파일인데 얘가 프로세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다루죠. 왜냐면은 리눅스에서는 대부분 모든 것을 다 파일로 다루기 때문에 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 1은 저희가 이제 의지와 상관없이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언제 생성되느냐? 이제 시스템을 부팅했을 때 이 리눅스 시스템을 켰을 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부팅 마지막에 생성. 그리고 뭐 유닛 시스템에 뭐 여기에 뭐 이제 뭐 초기화한다 뭐 그런 얘기고 뭐 never dies 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부팅했을 때 처음 생겼고 저희는 얘를 이제 끌 방법이 없어요. 끌 방법이 하나 있다면은 저희가 그 리눅스 시스템을 종료하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그 시스템을 종료하면은 윈도우 저희 컴퓨터 끄면은 모든 프로그램 다 종료되고 다 그런 것처럼 이 프로세스 1도 부팅 시 생기고 끌 때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never dies라는 얘기는 내가 끌 때까지 살아있다. 네, 시스템 종료 전까지 살아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얘는 슈퍼유저 권한을 가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 이는 프로세스는 좀 많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권한을 가진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 프로세스 아이디를 얻기 위한 함수 이거는 저희 과제 때 좀 많이 쓰일 거고요. 뭐 줄임말이죠. 뭐 get 받아올 것이다. PID 뭐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져온다. 뭐 get PPID get 페런트 프로세스 아이디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일단 그 페런트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져온다. 근데 이거 혹시 페런트 프로세스라는 얘기 앞에서 개념 제가 설명해 준 적 있나요? 있어요? 페런트 프로세스 얘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제 이거 좀 얘기가 잘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렇구나 정도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 get user ID 저희가 실행 중인가? 저희가 지금 실행 중인 게 사실상 이제 리얼 유저 아이디죠. 그래서 get user ID, 그다음에 get effective user ID, get group ID, get effective group ID 줄임말입니다. 이거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과제하다가. 근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포크가 있는데 시간이 벌써 11시라서 빠르게 갈게요. 일단은 포크란 무엇이냐?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자식 프로세스가 뭔지는 일단 예시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여기서
제일 집중을 잘 하셔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렇답니다. 이것은 한 번만 호출하고 두 번 리턴한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일단 이 함수를 한 번 호출하는데 두 번 리턴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일단은 볼게요. 리턴 밸류 오브 차일드는 0. 차일드 프로세스의 리턴 값은 0이다. 얘는 뭐 부모 프로세스의 리턴 값은 자식의 PID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따 예시 뒤에서 같이 보여드릴 거고 일단은 그렇구나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차일드랑 페런트는 이제 지속해서 실행한다. 이제 인스트럭션, 이 포크라는 인스트럭션이 이제 실행됐을 시점부터 동시에 이제 차일드랑 부모가 이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일드는 부모의 복사본입니다. 부모는 이 자식에게 뭐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페런트가 이제 자식에게 자기의 정보를 이제 복사해서 준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차일드는 부모의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을 공유한다. 복사한다. 똑같이 복사한다라는 거고. 근데 한 영역이 빠졌잖아요. 텍스트 영역. 근데 그 코드는 어차피 C 파일이기 때문에 코드는 저희가 수정하지 않는 이상 바뀔 일이 없죠. 그래서 이 함수는 그 C 파일이 실행됐을 때 이제 수행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도중에 코드가 바뀔 일이 없으니까 그 코드는 바뀔 일 어차피 없으므로 그냥 공유로 하자. 복사본 만들면은 어차피 바뀌지도 않을 텐데 쓸데없이 용량만 차지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공유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더 헷갈리게 할 것 같아서 일단 얘는 잠시 넘어갈게요. 이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시가 나옵니다. 좀 중요한데 음, 그냥 이걸로 같이 보는 게 낫겠다. 이거 제가 옛날에 옮겨둔 건데 맞네. 같이 볼게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코드를. 자, 얘는 뭐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얘는 전역 변수네요. 전역 변수, 뭐 전역 변수 이렇게 다 있고, 그다음에 얘는 함수고, 일단은 얘는 지역 변수죠. 둘은 전역, 얘네는 지역, 그리고 write라는 함수를 쓰네요. write라는 건 printf 함수의 그 시스템 콜이었죠. write를 할 건데 제가 버프에 있는 거를 이제 뭐 write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 stdout 파일 내놓은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미널 창에 뭐 출력하고 싶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터미널 창에 출력을 해요. 이제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한마디로 이 버프에 있는 내용을 터미널에 출력해라 라는 코드입니다. 버프의 내용은 write to 뭐 stdout 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수행이 되는 거죠. 터미널에 출력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출력된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으니까 에러는 안 났으니까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printf는 무조건 실행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before poke라고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 자, PID는 fork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fork가 뭐냐면 반환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네요. 포크를 실행했을 때 반환값을 여기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반환값이 0보다 적으면은 오류다. 근데 그 값이 0이면은 이 작업을 하고 0이 아니라 0보다 큰 값이면은 이 작업을 수행해라 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자. 음, 음. 포크의 반환값을 다시 볼게요. 반환값. 요거 그냥 복사해서 저쪽으로 옮길게요. 자, 여기서 이 리턴을 하죠. PID 값이 얘네가 될 수 있다. 이 PID라는 변수, 이 변수죠. 변수에 얘네 값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얘네 값을 보면은 이제 차일드는 0, 그 다음에 부모는 차일드의 프로세스 아이디래요. 자, 제가 여기서 뭐 개념을 또 설명했었죠. 차일드는 0, 부모는 차일드의 PID라고 했는데, 자, 가장 먼저 일단은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에러가 난 거죠. 포크를 하다가 에러가 난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 상황이 지금 고려 안 할 거니까 무시를 하고요. 포크를 하는 순간 부모 프로세스가 지금 여기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는 부모 프로세스예요. 자,
첫 번째 그 프로세스가 있죠. 부모 프로세스가 이를 쭉 코드를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포크라는 함수를 만나는 순간 부모도 실행되고 자식도 실행된다. 그래서 이 자식은 새로 생긴 애다. 부모의 뭐 데이터, 뭐 힙, 뭐 스택 영역을 그 카피하고 이제 이런 코드 영역을 나눠 갖는 그 자식 프로세스다라는 개념인데 한마디로 똑같은 코드가 두 번 실행되는 거예요. 음. 저희는 지금 여기서 코드가 한 번 실행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프로세스 하나 더 만든다는 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하나였는데 포크에 의해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한 개 더 늘린 겁니다. 이 포크 함수를 한 번 할 때마다 그 프로그램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 하나 더 만드니까. 여기까지 잘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는? 딱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네. 자,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핵심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else if 만약에 이 PID 값이 0이면은 이 글로브 변수랑 VAR 변수를 증가시켜라. 혹시 이 PID가 0이라는 게 부모 프로세스였나요? 아니면 자식 프로세스였나요? 기호님 혹시? 자식이요. 자식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두 개를 시작하는데 자식 프로세스는 이걸 수행해라. 근데 else라는 것은 음수도 아니고 0도 아니에요. 그러면 0보다 큰 값이겠죠? 0보다 큰 값이라는 것은 저희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식의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부모가 있었잖아요. 부모가 있었는데 포크를 만드는 순간 자식 프로세스는 이제 PID가 0으로 생성되니까 반환값이 0이니까 얘는 자식은 이쪽이고 근데 부모는 예시를 이렇게 들어야겠다. 어, 딱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인데 부모의 PID가 있을 거잖아요. 부모의 PID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라고 해볼게요. 5. 여기 예시 나와 있는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이걸 다시 볼게요. 그럼 더 이해 잘 될 거라. 부모의 PID가 5고 5인데 근데 이 변수 다른 걸로 해야겠다. 음, 뭐 A PID 부모의 PID가 5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난 순간 PID는 변수죠 지금. 포크를 통해서 반환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예요. 이 PID가 자식은 0으로 생성되고 근데 자식도 결국에는 자신만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겠죠. 이거는 리턴 값이 0이라는 얘기고 자신의 PID는 예를 들어서 뭐 6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세스는 각자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앞에 보면은 0이랑 1을 제외한 얘네를 제외하고 그리고 프로세스 아이디는 non 네거티브 넘버라고 했어요. 의미 아닌 정수 그리고 0과 1을 제외한 그러니까 1보다 큰 숫자로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래서 부모는 일단 1보다 큰 숫자로 5로 처음에 생성이 됐어요. 작업하다가 포크를 만났는데 일단 자식은 6으로 생성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프로세스 아이디가 6으로 생성됐어요. 1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엔. 근데 이 PID는 변수잖아요. 얘는 변수가 아니라 프로세스 아이디예요. 변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B 언더바 PID 자식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담는 변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 프로세스는 생성될 때 이 포크의 반응값이 0으로 된다. 0으로 되기 때문에 얘네를 증가시켜요. 글로브 뿔뿔, VAR 뿔뿔. 근데 글로브는 전역 변수고 VAR은 지역 변수죠. 그 뜻은 무엇이냐? 저희가 포크를 하게 되면은 부모의 뭐 영역들을 앞서 본 그 영역들을 자식이 복사한다고 했죠. 자식이 복사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코드가 똑같았으니까 이 자식도 복사했으니까 글로브 값이 6이고 VAR 값이 88이고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자식에서는 1씩 증가시킵니다. 1씩 증가시켰고 1씩 증가시키면은 7이 되고 89가 되겠네요. 7이랑 89가 된 상태에서 얘는 끝냈으니까 일로 내려와서 프린트F를 합니다. 프린트F 값은 이래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은 뭐 430, 그 다음에 7, 8, 6에서 1 증가해서 7, 88에서 1 증가해서 89가 되었죠.
근데 이제 여기 출력된 거는 부모가 출력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먼저 수행하고 있었는데 왜 자식부터 갑자기 수행이 됐냐? 왜 자식이 먼저 프린트F를 하냐? 보면은 여기 슬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페렌트 프로세스 너가 이 여기 안에 있는 코드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코드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 이 코드는 무슨 의미냐? 2초 동안 이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으라는 의미예요. 근데 저희가 코드 수행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르죠. 엄청 빨리 끝나죠. 그래서 자식은 엄청 빨리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부모는 2초 동안이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자식은 빨리 다 출력해버린 사이에 1, 2 출력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모는 여기서 따로 뭐 글로브 뿔뿔 VAR 뿔뿔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값이 그대로 6이랑 88에 이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부모 그냥 얘랑 왼쪽이랑 똑같이 볼게요. 부모가 딱 여기 코드, 딱 포크 전까지는 코드가 일단은 부모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뭐 430이었고 글로브는 6이었고 VR은 88이었어요. 근데 자식이 수행하는 코드는 얘죠. 근데 자식이 이제 포크로 생겼으니까 자식도 프로세스 아이디가 당연히 생겼어요. 근데 자식만 이제 일단 자식은 부모의 이런 정보 뭐 스택 영역, 뭐 힘 영역, 그다음 뭐 그런 이제 코드 영역을 다 그대로 복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얘네를 복사를 합니다. 얘네들과 그 영역이 있잖아요. 얘는 전역 변수니까 데이터 영역이고 얘는 지역 변수니까 뭐 코드 영역이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했다. 자, 프로세스 아이디가 다르죠. 얘는 부모의 프로세스 아이디, 얘는 자식의 프로세스 아이디. 그리고 부모는 똑같이 가겠죠. 마찬가지로 430 프로세스 아이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자식은 무슨 역할을 하냐? 1씩 증가시켜 버렸어요. 1씩 증가시켰는데 부모는 여기서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2초 동안. 2초 동안 멈춰 있는 사이에 저희 코드 수행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몇천 줄 있어도 막 금방 다 끝나버리잖아요. 컴파일 하거나 결과 될 때. 그 사이에 얘는 프린트F로 빠져나와서 출력을 했습니다. 먼저. 출력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2초가 지나서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똑같이 얘를 6, 88.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엄청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되시나요?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혹시 아무거나 질문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도 나와요. 이해 다 되셨어요? 어? 초면에도 아리까리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훈님 잘 이해되셨어요? 오, 네네. 아니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가지고. 이해한 거 같아요. 서원님은요? 전 사실 중간에 화장실 네? 갔다 왔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와서 오케이. 저희 변역 변수 값이 증가하는 건 이해를 했는데 PID 값이 바뀌는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똑같은 코드를 실행하는데 프로세스 아이디 값이 바뀌어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컴퓨터를 처음에 켰어요. 근데 여기 리눅스상에서 뭐 인터넷에 들어갔다 쳐요. 인터넷에 들어갔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프로세스 아이디가 뭐 430으로 생성이 됐어요. 일단은 아무 숫자로 생성이 되니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실행을 해요. 그럼 똑같이 430이 아니라 랜덤한 숫자로 또 생성이 돼요. 그냥 랜덤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이 430이라는 거는 랜덤으로. 이해되세요? 네. 랜덤으로 생성이 됐고, 네, 이게 단데 랜덤으로 생성이 된 거다. 얘네는 결국에는 값이 숫자가 왜 바뀌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400 그러면 네 저렇게 431호로 숫자가 증가한 이유가 아, 왜 그런 거죠? 그냥 저희가
랜덤인가요? 저희가 일단 이 코드 예시에서는 다시 프로세스니까 부모 프로세스로부터 생긴 거잖아요. 부모 프로세스로부터. 근데 갑자기 숫자가 너무 바뀌면 이해가 잘 안 될까 봐 교수님이 일부러 이제 숫자 붙여놓은 거라고 했어요. 1차이로 그냥. 랜덤으로 생성되는데. 아, 그래서 1차이 나니까 얘가 부모고 자식이고 붙어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리눅스 시스템에 따라서 우분투 버전에 따라서 교수님이 이거 하신 것처럼 이제 자식을 생성하면 일단 첫 번째 부모 프로세스는 랜덤으로 생기는데 자식 프로세스는 이 부모 프로세스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일씩 증가해라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과제 쓸 때는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했을 때 PID가 랜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결국에는 이제 남아있는 숫자로 생긴다 그 관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네. 네, 그리고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여기서 get PID가 나왔죠. 이 코드를 수행 중인 프로세스에 프로세스 아이디를 출력하는 거예요. 이 PID는 변수고 얘는 이 PID는 포크 함수를 호출했을 때 저장되는 변수고 get PID는 이제 이 실제 프로세스에 그 식별하기 위한 아이디를 출력한 거예요. 얘네 둘이 다릅니다. 얘는 포크를 통해서 반환한 거. 얘는 프로세스 그 자체의 아이디. 근데 자식 프로세스는 생성되면은 이 PID 변수의 포크의 반응값이 0이고 이제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프로세스 아이디, 자식이 get PID 했을 때 그 값을 리턴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교수님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엄청. 이렇게만 봐도. 이거는, 이 시험 문제는, 저도 틀렸어요. 그, 맞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코드는 뭐 이래요. 뭐 폼은 있고요. 이거 잘 보세요. 폼은 있고, 이거 진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알려드릴게요. 폼은 있고,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또 이런 거. PID는 fork는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시험 문제 이런 거 내세요. 뭐 PID는 잠깐만 어디야? fork 0 이렇게 하면서 얘는 뭐 오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고 또 fork가 있어요. 또 form은 있어요. 또 form은 있고 또 뭐 fork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form은 뭐 3중 form은 안에 이 form을 뭐 두세 개 넣어 놓으세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딱 이 시점에서 현재 살아있는 프로세스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거 물어보세요. 좀 어지럽죠. 예를 들어서 form을 뭐 두 번 돌려요. 근데 현재 여기까지 포문 전까지는 페렌트 프로세스만 살아있으니까 프로세스 개수가 한 개겠죠? 한 개인데 포문으로 이제 포문을 이제 두 번 돌리는데 뭐 이렇게 할게요. 뭐 하고 뭐 이 포문으로 이제 뭐 PID는 뭐 포크는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을 때 이때 뭐 프로세스 몇 개인지 포문 두 개 돌렸으니까 이제 뭐 두 개가 더 생겼는데 이제 또 여기 또 포문이야 이 포문을 두면은 또 이 자식 프로세스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십니다. 이게 거의 다 틀렸어요. 맞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건 저도 틀려가지고 상상도 못한 문제라 가지고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런 문제. 그리고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시험 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얘에 대한 내용도 들으셔야 돼요. 얘에 대한 이해를 하셨죠? 얘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제 얘랑 뭐가 다르네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자, 시험 문제 이걸로 나왔어요. 자, 이것도 꽤 많이 틀렸어요. 근데 제가 여기 답을 상세하게 잘 적어놨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험 문제 답이에요, 사실상. 보면은 이 두 번째 프로그램 실행해 볼게요. 똑같은 코드고 이제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는데 저희가 얘를 할 때는 그냥 실행만 했죠. 그냥 터미널 창에 실행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는 이번에 출력을 하는데 요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 현주님? 얘가 뭐였을까요? 꺽쇠? 뭐 크다는 뜻인가? 무슨 뜻인가? 어떤 뜻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은 처음에 그냥 A점 아웃을 하면은 여기에 그 터미널이 출력이 됐잖아요. 근데 터미널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터미널이 그냥 출력하지 말고 이 temp.out이라는 파일에다가 그 내용을 저장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모장에다가 그러니까 얘네 프린트F 결과를 다 저장되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은 리다이렉션이라는 앤데, 일단 결과를 터미널이 아닌 이 파일에다가 출력을 한다. 이 파일이 출력됐으니까 캣으로 그 파일 안에 내용을 볼 수 있는 명령어 있죠. 파일 안에 이제 어떤 게 저장되어 있는지 캣으로 본 거예요. 봤는데 이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보면 뭐가 다르냐? write to 뭐 ACD out은 똑같고, before poke 똑같고, PID 얘는 다시 얘기했다시피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켰을 때 뭐 프로그램이 그 프로세스 아이디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얘네 달라진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결국에는. 근데 요게 차이점이 있죠. 갑자기 뜬금없이 비포 포크가 한 번 더 나왔어요. 포크하기 전인데. 부모 프로세스만 실행됐는데 한 번 더 실행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쓰시오가 시험 문제 10점짜리였어요. 이게 시험 문제였는데, 일단은 어떤 차이, 제가 처음에 실행할 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혹시 기현님,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실행할 때? 템프아웃으로 바꿔줘요. 얘는 그냥 터미널에 출력해라. 너는 파일에다가 출력해라. 그 차이점밖에 없었는데, 똑같은 코드예요. 얘네 둘이 똑같은 코드인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하나하나만 달라졌지만, 저희가 원래 그 국룰이 사라진 거죠. 같은 코드를 실행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온다. 저희의 그 상식을 깨는 그런 사례가 나왔죠. 결과가.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그냥 답부터 보여드릴게요. 답부터 보고 이제 제가 얘네를 설명할 때 이 답을 곱씹으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왜 그런가? 자, 설명을 할게요. 어떤 차이점이었냐? 라이트. 이 라이트라는 요 그 시스템 콜은 버퍼링을 하지 않아요. 버퍼링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뭐 어떤 공간에 뭐 지연되는 현상. 저 예를 들어서 뭐 영상 같은 거 틀었을 때 뭐 뒤에 내용 안 나오면은 뭐 영상 중간에 멈춰서 버퍼링 삥글삥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잖아요. 뒤에 내용 받아오려고. 그 말인데 얘는 버퍼링을 하지 않고 바로 출력을 해요. 바로 출력을 해요. 근데 프린트F는 버퍼링을 한대요. 이제 라이트로 해서 출력한 거는 얘인데 얘는 바로 출력이 됐죠. 근데 프린트F로 출력된 게 얘가 프린트F, 얘는 라이트예요. 라이트는 바로 출력이 되는데 프린트F는 버퍼링을 한대요. 어? 그럼 뭔가 버퍼링을 해서 늦게 하나가 더 출력됐네. 근데 하나만 더 출력된 건데 늦게 하나 더 출력되는 건 무슨 얘기인가? 보면은 터미널에 출력하는 거는 라인 버퍼링이에요. 그 뜻이 뭐냐? 프린트F를 할 때 저희가 코드가 수행 중이에요. 쭉 수행이 되는데 얘는 프린트F는 원래 라인 버퍼링, 자, before fork 슬래시 n까지 만나고 그다음 이 다음 코드 넘어갈 때 프린트F 출력이 돼요. 이게 라인의 이제 버퍼링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파일은 뭐 fully 버퍼링이라는 걸 한대요. fully 버퍼링이 뭐냐? 쌓아두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자, 끝날 때까지. 자, 프린트F인데 원래였으면은 터미널 출력하는 건 바로 출력이 되는데 바로 출력이 안 되고 기다렸다가 이제 fully 전체가 다 full 이제 다 끝났을 때 한 번에 출력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까지 프린트프 나오고 이 스위치로 끝났죠. 끝났으니까 한꺼번에 이제 출력이 된 거예요. 이게 자식, 이게 부모 거. 자, 그럼 이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됐나? 제가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int main, var 88도 똑같죠. 변수값도 똑같고 6, 88. 라이트 코드 똑같습니다. 근데 라이트는 이제 풀리가 아니다 보니까 버퍼링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간다면 출력이 아니라 바로 출력이에요. 딱 여기 온 순간 라이트는 바로 여기다가 얘를 출력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코드가 여기 왔을 때 실시간으로 이게 출력이 됐어요. 라이트에서 출력이 됐고. 근데 원래였으면은 비포 포크도 이제 이거 코드 쭉 끝났을 때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올 때까지 이제 출력을 하지 않아요. 리다이렉션 했을 때 출력 결과가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출력을 하지 않아요. 오케이. 출력을 하지 않네. 원래 출력을 해야 되는데 원래 여기서 출력이 되죠. 근데 아직 출력이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딱 코드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파일에 아니 그 터미널에 출력했을 때는 얘는 출력이 됐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파일에 하는 거는 코드가 여기 이제 파일 출력이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된 거예요. 비포 포크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에요. 얘는 이미 나왔어요 위에서. 그 상황에서 부모 자식 생기죠. 그럼 다시 티형님 부모 프로세스는 뭐 어떤 걸 반환한다고 했죠? 포크 했을 때 1보다 큰 값들을. 자식의 어떤 걸 이제 반환한다고 했죠? 아, 자식의 자식의 프로세스. 아이디어. 그러면은 현진님 혹시 그러면 그 자식은 무엇을 반환할까요? PI에다가 네 맞습니다. 0을 반환합니다. 자 그럼 보면은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 상황이고 원래는 얘가 출력이 돼야 되지만 풀리 버퍼링에 의해서 끝까지 간 다음에 exit이 나온 다음에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얘는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둘이 이제 수행을 하죠. 부모도 여기 수행을 아니 자식은 여기 수행하고 부모는 이제 여기 수행을 할 텐데 일단 자식이 뿔뿔하고 이제 6에서 7, 뭐 88에서 89 만들고 얘는 빠져나왔어요. 근데 부모는 여기에서 걸려있죠. 슬립에서 2초 동안 가만히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걸렸어요. 근데 자식은 슬립이 없으니까 바로 빠져나왔고 그래서 출력을 할 건데 일단 여기 출력하지 않고 풀리 버퍼링이니까 이제 코드 여기 끝까지 갔을 때 출력이 아니라 익스트 했을 때 끝났을 때 이제 한꺼번에 버퍼에 있는 거를 버퍼링 됐던 거를 뿜어냅니다. 딱딱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근데 2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부모도 빠져나왔네요.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력을 안 하고 버퍼에 쌓여 있었잖아요. 왜냐면 여기 끝까지 갔을 때 출력을 안 하고 플리 버퍼링이라서 여기 출력되니까 버퍼에 얘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빠져나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프린트F가 또 이제 버퍼에 들어가겠죠. 버퍼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가 뭐 비포 퍼크, 뭐 PI는 샬라샬라 있다가 익셋을 했을 때 이제 동시에 버퍼링이 있던 게 쫙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거 나옵니다. 이거 쓸 줄 알아야 돼요. 이유가 무엇인지. 딱 시험 문제에서 이거 보여주고 이 결과가 이제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써라라고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여쭤봐 주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많이 틀렸습니다. 친구들도. 어. 위에 건 왜 두 번 안 나오는지 잘 이해가 자, 안 가. 밑에 건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오케이. 네. 다시 위에 걸로 가볼게요. 위에 거 다시 한번 보면 이해 잘 될 거예요. 자, 얘는 터미널에 출력하는 거 있죠? 그쵸? 근데 파일의 출력은 풀리 버퍼링이라서 익셋을 했을 때 프린트F를 한대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파일에 출력할 때는 익셋 할 때 프린트F에 했던 게 출력이 돼요. 근데 터미널에 출력하는 거는 그냥 이 프린트F 라인이 끝나면 바로 출력이에요. 혹시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네. 다시 파일에 출력하는 거는 익셋을 만나서 다 끝나야 마지막 한꺼번에 이제 버퍼에 쌓여있던 게 출력된다. 근데 이제 이 터미널에 출력하는 거는 얘는 바로 출력이 된다. 프린트F가 라인 버퍼링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끝나는 순간, 이 세미콜론 만나는 순간 이제 이 코드 넘어갈 때 출력이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다 했죠? 부모 볼게요. 부모가 쫙 수행을 합니다. 이제 라이트를 만나서 얘를 출력을 했죠. 근데 비포 포크를 만났어요. 근데 풀리 버퍼링이 아니라 얘는 라인 버퍼링이래요. 왜냐? 얘는 터미널에 출력하는 거니까 라인 버퍼링이기 때문에 printf before 포크 슬래시 n 큰 따옴표 괄호 닫고 뭐 세미콜론 한 다음에 넘어갈 때 버퍼링이 때문에 출력이 됐어요. 출력 끝. 근데 자식은 부모의 것을 복제한다고 했죠. 근데 부모의 버퍼에 얘가 지금 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비포 포크가 안 남아있죠. 버퍼가 지금 깨끗하게 비어있는 상황에서 수행을 합니다. 글로브 뿔뿔 이게 포크 되고 자식은 이거 수행, 부모는 이거 수행. 자식이 얘는 7로 증가시키고 89로 증가시키고 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출력하는데 마찬가지로 글로브 뭐 발 슬래시 닫고 세미콜론 하고 이제 라인 끝난 순간 출력을 했어요. 자식이. 그쵸? 근데 부모는 이제 2초 기다렸다가 나왔는데 나는 원래 버퍼 여기서 다 비웠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난 순간 이제 버퍼링 얘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만 출력이 됐다. 다시 얘는 이제 부모가 수행을 하는데
이제 파일의 출력을 하기 때문에 풀리 버퍼링이다. 그래서 버퍼에 before 포커가 들어가 있다. 여기 끝났는데 아직 출력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크할 때 자식은 부모의 데이터들, 그런 애들을 복사한다고 했죠. 버퍼에 있는 이 before 포크도 자식이 복사를 한 거예요. 복사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뿔뿔 뭐 V에 뿔뿔 했을 때 증가시키고 여기 나왔을 때 부모의 것이 이제 버퍼에 들어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걸 실행하면서 또 쌓였죠. 그래서 익시스 만났을 때 실행한 거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죠. 버퍼에 쌓여 있었죠. 왜냐? 그 자식에게 준 거는 자기 거의 복제본이니까. 당연히 부모도 이제 버퍼에 얘가 들어가 있었어요. 비포 포크가. 2초 기다렸다가 출력할 때 버퍼에 쌓였던 거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었어요, 형수님 혹시? 오케이, 네, 그러면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님이 제가 방금 말한 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1분 안에. 왜 이게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게 됐나요? 오, 네. 설명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위에 부분은 터미널에 출력을 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제 템프아웃 파일을 저장을 해서 그 템프아웃 파일을 쫙 출력을 하는 건데, 위의 경우에서는 이제 write나 print f 하면은 다 따다다닥 출력이 되는데, 파일을 저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버퍼링이 발생을 해서 결국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쌓아만 두다가 종료가 되면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아니 파일을 쓰는 거죠. 아무튼 근데 그래서 이제 아래의 경우에서는 이제 child면은 바로 전역 변수 증가시키고 이제 프린트 F로 해가지고 간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돼서 또 출력을 하는데 이제 부모의 경우에는 슬립을 하고 출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버퍼에 before fork라는 그 내용이 버퍼에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메인 함수 끝나면서 before fork까지 같이 출력이 된다. 제가 방금 이거 설명해 드린 네. 거는 교수님이 설명을 굴링을 더 뒤져서 굴링이 있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건데 일단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김태수 교수님 걸 들으면은 교수님이 설명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그 방식을 더 쉽게 이제 구글에 찾아서 설명해 드린 거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잘 똑같이 받아 적으셔서 그걸 쓰세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그게 확실한 답이니까 저는 자세하게 길게 썼는데 교수님은 그러니까 채점을 하셨을 때 이 문제를 짧은 답도 맞게 하셨거든요. 그냥 본인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위주로 적는 걸 추천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적고 이제 이런 내용을 뭐 간단히 조금만 덧붙이는 형식으로 하면은 문제 잘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뒤에도 준비를 좀 했는데 딱 여기가 제일 핵심 개념이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만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제가 한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멘토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